세 번째로는 용도 변경할 때 정화조 용량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굳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양이랑 음식점에서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이 안 받쳐주겠죠. 용량이 부족하면 추가로 증설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또 비용이 발생되겠죠. 보통 건물 내부의 하수 처리 시설은 단독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독 정화조는 1일 오수 발생량이 2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이고, 오수 처리 시설은 1일 2제곱미터 초과인 건물에 설치됩니다. 저희가 확인할 건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주택이 대부분 단독 정화조인데요. 건축물 대장상의 정화조 용량이 자료처럼 단독 정화조는 10인용, 20인용 인원수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간혹 오래된 건물이면은 미기재되거나 그 기재가 됐지만 그 수치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담당 구청에다 연락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증설을 해야 되는지,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요 업종의 오염 계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건축물 용도별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표를 보시면 여러 업종별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용도 변경하려는 주요 업종인 사무실, 음식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소는 0.075, 일반 음식점은 0.175가 되죠. 확실히 많이 사용되는 음식점이 높네요.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식이 있는데요. N은 업종별 오염계수 곱하기 A인데, N은 인원수, A는 연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 건물에는 여러 가지 업종의 임차인들이 있겠죠. 입점해 있는 모든 업종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층에는 음식점,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주택이고, 그 임차인 각각 연면적이 10평이라고 가정한다면 표에 보셨듯이 1층은 음식점 0.175, 2층은 사무실 0.075, 3층은 주택이지만 사무실로 변경할 거니까 사무실인 0.075가 되겠죠. 이제 식에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요. N은 오염계수 곱하기 연면적이라 말씀드렸으니 N은 음식점 0.175 곱하기 10평, 그리고 사무실은 N은 오염계수 0.075 곱하기 연면적 10평 하시면 되는데, 총 더하면 10.75, 약 1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 용량이 넘치면 증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증설은 사실상 비용도 많이 들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예 방법은 없는 건 아닌데요. 초과 시에 초과되는 양이 200% 미만이면은 1년에 한 번 하는 정화조 청소를 2번 하는 걸로 승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승인된다면 굳이 추가로 증설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용도 변경할 때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네 번째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네 번째는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기준에 대한 규칙인데,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스프링쿨러 또는 간이 스프링쿨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 안 해도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옆 건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면 화재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붙어있는 쪽에 유리창을 방화 유리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방화 유리창이 일반 유리보다는 비싼데요. 그 용도 변경을 한 건물의 예시 사진을 보면 사진처럼 창을 벽돌로 막아버리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서 막아버리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단독주택을 바로 신축하지 않고 근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통 매수자분께서 용도 변경을 하고 잔금을 하면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임차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개개인에 따라 자금이 부족하시거나 장기적 투자 때문에 그 주택을 개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독주택은 지하층이 공구상 대피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53조에
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 구조 및 설비는 거실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약 15평 이상인 층에는 직통 계단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 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직통 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관이 없는데요. 없으면 이를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때 이렇게 구조를 만들지 왜 안 그랬냐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주택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행인 점은 대피소가 일종 근생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취득세 중과는 발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무실이나 근생으로 변경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피난 계단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규정으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쉬울 줄 알았던 용도 변경이 변경 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건축가에서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